여러분, 잠깐만 눈을 감아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안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현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꼭 한 공간을 먼저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거의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는 곳,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 늘 가까이 있고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별 생각 없이 지나치게 되는 공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은 그냥 청결만 유지하면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냄새만 안 나면 되고 더럽지만 않으면 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불교와 풍수에서는 화장실을 단순히 물을 쓰는 생활 공간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곳을 기운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다시 정리되어 흐름이 바뀌기도 하는 통로로 봅니다. 특히 재물운과 관련해서는 더 예민하게 보는 공간입니다.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상하리만큼 생활과 공간의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면 사람은 자기가 머무는 공간의 영향을 생각보다 깊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심하게 대하는 곳이 오히려 삶 전체의 흐름을 흔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새겨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수입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젊을 때처럼 왕성하지는 않아도 나름대로 돈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들어온 돈이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갑자기 지출이 생기고 예상하지 못했던 돈이 나갑니다. 병원비가 나가고 집안 수리비가 들고 자녀를 도와주느라 목돈이 빠져나가고 작은 생활비가 겹치다 보면 어느새 통장이 텅 빈 느낌이 듭니다. 큰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닌데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각박해서 그런 것일까요? 혹은 정말 내가 돈복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이건 가볍게 넘길 질문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화장실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섭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겁을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너무 익숙해서 놓치고 있을 뿐 흐름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 공간 상태 하나에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심코 반복하던 행동이 재물운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풍수가 계속되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조용히, 티 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입니다. 특히 4월 같은 시기는 더 중요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때는 집안 공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 몸의 상태, 마음의 흐름도 함께 달라집니다. 날씨가 바뀌면 사람의 기분도 달라지고 집안의 습도와 냄새와 물기까지 달라집니다. 그러니 물의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화장실은 이 시기일수록 더 예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몇 달 동안의 돈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차이로 느껴지겠지만 그 작은 차이가 결국 생활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화장실 바닥은 늘 보송보송한 편입니까? 아니면 물기가 쉽게 남아 있습니까?
세면대 주변은 늘 정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물 얼룩이 남아 있습니까? 수건은 오래되어 축축한 느낌으로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변기 뚜껑은 늘 닫혀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계속 열어두고 계십니까? 화장실 문은 환기된 후 닫는 편입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열려 있습니까? 혹시 작은 물방울 소리가 밤늦게까지 계속 들리는 집은 아닙니까? 샤워 후 남은 습기가 다음날 아침까지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저 사소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생각을 조금 바꿔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에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하십니다. 그런데 삶은 생각보다 큰 원리보다 작은 반복에서 달라집니다. 늘 밟고 지나가는 현관의 상태, 늘 머무는 침실의 공기, 그리고 매일 드나드는 화장실의 정돈 상태가 사람의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이 다시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결국 재물의 흐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더 구체적이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화장실을 그저 일상 공간으로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냥 씻고 정리하고 지나가는 곳.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르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곳은 돈의 흐름이 조용히 드나드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내 재물운이 머무를지 새어나갈지 그 방향이 아주 은밀하게 결정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아직 돈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아직 현실이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흐름을 보는 눈이 생긴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가볍게 듣고 넘기지 마십시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를 보고 하나를 깨닫고 하나를 바꾸기 시작한다면 그 작은 실천이 머지않아 여러분의 돈의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그냥 정보 하나 듣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늘 같은 고민을 안고 살기 때문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젊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고 중년이 되어서는 집안 살림과 직장과 부모 봉양까지 감당하느라 자기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며 여기까지 왔는데 문득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모이지 않을까? 왜 벌어도 늘 빠듯할까? 왜 남들처럼 악착같이 낭비한 것도 아닌데 내 손에 남는 것은 늘 부족할까? 이 질문을 진심으로 해보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이 고민은 더 진해집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앞으로 벌 수 있다는 기대라도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고 지금 조금 부족해도 나중에는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지금 있는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더 아끼고 더 줄이고 더 계산하며 삽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돈은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안에서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나고 오래된 보일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병원 정기검진을 받았더니 생각보다 진료비가 더 나옵니다. 자녀가 당장 급하다고 하여 도와주고 손주를 챙기다 보면 생활비도 늘어납니다. 관리비도 오르고 식재료 값도 오르고 작은 약값도 자꾸 붙습니다. 하나하나는 다 이해할 수 있는 지출입니다. 그런데 이게 겹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는 분명히 사치를 부리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즐긴 것도 없는데 왜 늘 결과는 같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사람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돈복이 없는 건가? 내가 너무 무능한 건가? 아니면 세상이 원래 이렇게 각박한 건가? 어떤 분은 한숨 쉬면서 요즘은 다들 힘들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하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운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돈을 못 모은 것이 아니라 흐름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흐름이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만이 아닙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액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돈은 흐릅니다. 마치 물처럼 흐릅니다. 물길이 잘 닦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필요한 자리에 머물다가 또 흘러갑니다. 그런데 길이 어딘가 막히거나 어디선가 새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위에서 물이 흘러와도 밑에서는 남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에서는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어딘가에서는 계속 새고 있다면 결국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더 들어오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금 어디에서 새어나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이 풍수가 계속되면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방법, 복권처럼 큰 변화에만 시선을 둡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바꾸는 건 거대한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새는 구멍을 막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 익숙해서 느끼지 못하는 습관, 무심코 두고 사는 공간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가는 발걸음, 불을 켰을 때 느껴지는 첫 인상, 바닥이 축축한지 보송한지, 수건의 촉감이 눅눅한지 산뜻한지, 잠들기 전에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이런 사소한 장면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반복될수록 몸과 마음에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삶의 태도를 바꾸고 생활의 흐름을 바꾸고 결국 돈의 흐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바닥이 축축하고 환기가 덜 되어 공기가 무겁고 세면대 주변이 어수선하고 오래된 수건에서 눅눅한 기운이 느껴진다면 그 공간은 이미 빠져나가는 흐름을 만들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밝고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물기가 정리되어 있으며 공기마저 가볍게 느껴진다면 그 공간은 들어오는 흐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변화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큰돈이 들어오고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집혀야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먼저 찾아오는 신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지출이 줄어듭니다. 늘 생기던 쓸데없는 소비가 줄어들고 괜히 마음이 조급해서 하던 결제가 줄어들고 어쩐지 작은 문제가 덜 생깁니다. 오래 미뤄졌던 일이 정리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부담이 덜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재물이 들어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고장이 자꾸 생기고 쓸데없는 일이 꼬이고 병원비나 수리비처럼 막을 수 없는 지출이 자꾸 늘어난다면 그것은 돈이 빠져나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풍수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돈이 조금씩 머무는 쪽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새어나가는 쪽입니까? 이 질문을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4월처럼 계절이 바뀌는 때는 집안의 공기와 생활의 리듬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두꺼운 겨울 이불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옷차림이 달라지는 시기에는 집의 기운도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의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 몇 달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꾸면 기회가 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그냥 늘 하던 대로 사용하고 나오지 말고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공간이 내 돈의 흐름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오늘 내가 정리하는 이 작은 행동이 내 생활 전체를 바꾸는 첫걸음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흐름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복되면 분명히 체감이 됩니다. 마음이 덜 급해지고 생활이 조금 더 안정되고 돈이 덜 새는 느낌이 생깁니다. 바로 그 변화가 시작입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많은 공간 중에서도 화장실이 특히 중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가 돈을 계속 빠져나가게 만드는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공감, 이 답답함, 이 깨달음이 그냥 지나가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다음 이야기까지 꼭 이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냥 흥미롭게 듣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집 상태를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지금 당장 내 화장실이 어떤 모습인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불을 켜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밤에 마지막으로 보고 나올 때 어떤 상태인지, 물건은 어디에 놓여 있는지, 냄새나 습도는 어떤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떠올려야 내 삶에 연결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집 밖에서만 찾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고, 내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고, 세상이 원래 어렵다고도 하고, 나는 원래 타고난 돈복이 약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는 일이 어디 한 가지 이유로 설명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의외로 많은 경우 집안에서 이미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무심코 유지하고 있는 공간의 상태가 재물의 흐름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장실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화장실은 단순히 생활 편의를 위한 곳이 아니라 재물이 머무르느냐 빠져나가느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통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풍수가 계속되면 돈이 빠져나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재물운이 이미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물이 새는 구조입니다. 화장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할 것도 없이 물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늘 재물과 연결되어 해석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제대로 머물지 못하고 새고 있다면 어떨까요? 변기 속에서 물이 미세하게 계속 흐르는 소리가 난다거나 세면대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톡톡 떨어진다거나 샤워기 헤드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도 맺힌 물이 계속 떨어지는 상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설비 문제를 넘어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흐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그 소리를 그냥 배경음처럼 듣고 계셨을지 모르지만 무의식은 그런 반복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특히 밤에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들리는 물방울 소리는 사람 마음을 은근히 지치게 합니다. 잠들기 전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은 무의식 속에 빠져나가는 흐름을 계속 각인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행동이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를 잠갔는데도 어딘가 물 흐르는 느낌은 없는지, 작은 새는 소리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두운 화장실입니다. 많은 집에서 화장실 조명을 너무 약하게 쓰거나 누렇게 어두운 빛을 그냥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전기세 아끼려고 그러기도 하고 원래 설치된 대로 계속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공간은 기운을 정체시키기 쉽습니다. 사람도 어둡고 무거운 공간에 오래 있으면 마음이 답답해지듯이 집안의 흐름도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쉽게 묵직해집니다. 기운이 정체되면 돈도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이 차이가 큽니다. 아침에 처음 들어가는 화장실이 어둡고 눅눅하고 답답하다면 그날 시작 자체가 무겁게 깔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밝은 빛이 환하게 켜지고 공간이 정돈되어 있고 기분 좋게 세수를 할 수 있다면 하루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 에너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풍수가 계속되면 돈이 빠져나갑니다. 어두운 화장실은 들어오는 재물운을 약하게 만들고 이미 있는 돈마저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안을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칫솔, 이미 사용감이 다한 플라스틱 컵, 색이 바래고 딱딱해진 수건, 바닥 구석에 밀어놓은 빈 통, 거의 쓰지 않는 세제나 화장품, 누가 봐도 버려야 하는데
그냥 쌓여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이 보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화장실은 원래 생활감이 있는 공간이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멈춰있는 것, 오래되어 제 기운을 다한 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상태를 막힌 흐름으로 봅니다. 막힌 공간에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운 돈의 흐름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과도 연결됩니다. 오래된 물건을 계속 두는 것은 이미 끝난 기운을 붙들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내주지 않는 셈입니다. 이건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방법과는 정반대입니다. 꼭 비싼 인테리어를 하지 않더라도 낡고 오래되고 지금의 나와 맞지 않는 것을 비워내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라도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화장실 문을 늘 열어두는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환기를 위해서 문을 열어두고 습기 빼려고 그냥 하루 종일 열어둡니다. 물론 일정 시간 환기를 시키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기 이후에도 계속 열어두는 상태입니다. 풍수에서는 화장실의 기운이 집 전체로 퍼지는 것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화장실 안에 빠져나가는 기운이 거실, 현관, 침실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에 문을 열어두고 자는 경우는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사람은 잠자는 동안 가장 무방비한 상태가 됩니다. 그 시간에 집안의 기운이 안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빠져나가는 통로가 열린 상태라면 흐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 하나 닫는 일 정말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행동이 돈의 흐름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행동이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심코 열어두는 습관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물기와 습기입니다. 화장실 바닥이 늘 젖어 있고 사용 후 한참이 지나도 축축한 상태가 계속되고 환기가 잘 안 되어 공기까지 무겁다면 그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습기는 기운을 무겁게 만듭니다. 무거운 기운은 흐름을 느리게 하고 느려진 흐름은 재물의 순환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지는 분들은 이런 무거운 기운 속에서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그 묘한 느낌, 뭔가 늘 막힌 것 같고 이상하게 손에 돈이 남지 않고 사는 게 계속 답답하게 꼬이는 느낌, 그것이 이런 공간의 상태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십니까? 물이 새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어둡지는 않습니까? 오래된 물건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을 늘 열어두지는 않습니까? 바닥이 늘 축축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는 돈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고 계속하는 것과 알고 나서 바꾸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걸 알게 된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어떤 물건을 두면 재물이 들어오는 흐름으로 바뀔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돈의 흐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앞에서 문제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안다고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삶은 바꾸는 사람에게만 변화를 보여줍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다행인 것은 큰 돈을 들이거나 집을 통째로 뒤엎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 이야기를 들으면 겁부터 냅니다. 집 구조를 다 바꿔야 하나, 비싼 물건을 사야 하나, 전문가를 불러야 하나, 돈이 있어야 뭘 바꾸든 하지, 지금 형편에 무슨 풍수냐 하고 지레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풍수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는 의외로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으로 화장실만큼 효과적인 공간도 드뭅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는 반드시 깨끗하고 밝은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을 끌어당기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면 기운이 머무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와도 머물 자리가 어지럽고 무겁고 막혀 있다면 금방 흩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창하게 돈을 부르는 주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재물운이 머무를 만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밝은 조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어둡다면 지금 당장 조명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꼭 화려한 조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들어갔을 때 공간이 또렷하고 산뜻하게 느껴질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밝은 공간은 기운을 움직이게 합니다. 정체된 느낌을 걷어내고 머뭇거리는 흐름을 풀어줍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는 이 차이가 더 큽니다. 눈 뜨고 처음 마주하는 공간이 밝고 맑으면 사람 마음도 가볍게 올라옵니다. 그날 하루의 리듬이 달라지고 이상하게 선택도 더 차분해집니다. 이건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의 재물운을 여는 시작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건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수건을 마지막으로 언제 바꾸셨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오래된 수건, 여러 번 빨아서 색이 탁해진 수건, 손에 닿을 때마다 축축하고 눅눅한 느낌이 드는 수건. 이런 수건은 생각보다 공간의 기운을 무겁게 만듭니다. 오래된 수건은 멈춘 기운을 품고 있기 쉽습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보송보송한 수건은 새 흐름을 상징합니다. 꼭 비싼 호텔 수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졌을 때 상쾌하고 걸어두었을 때 보기에도 깨끗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흰색이나 밝은 계열은 시각적으로도 정돈감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그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의 느낌은 생각보다 큽니다. 축축하고 무거운 촉감과 산뜻하고 깨끗한 촉감은 사람의 기분과 하루의 출발에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수건을 점검해 보십시오. 낡고 무겁고 오래된 기운을 가진 수건은 과감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물 사용 후 바로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물을 쓰고 그대로 두는 것, 바닥에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 세면대 가장자리에 물방울이 그대로 말라 얼룩이 되는 것, 이런 상태는 빠져나가는 흐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을 사용한 뒤 바로 한번 닦고 정리하는 습관, 이것은 단순히 깔끔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새는 기운을 막아내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 재물운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반대로 바꾸셔야 합니다. 샤워 후 바닥 물기를 밀대로 한번 밀어주고 세면대 주변을 마른 천으로 닦아주고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것, 이런 작은 정리가 모이면 화장실 전체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공간의 느낌이 달라지면 사람 마음도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생활이 차분해지고 차분해진 생활은 괜한 지출을 줄여줍니다. 네 번째는 아침 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문을 잠깐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것,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변화입니다. 밤사이 머물렀던 눅눅하고 정체된 기운을 내보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환기 후에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창문이 있다면 잠시 열어 바람을 통하게 하고, 없더라도 문을 잠깐 열어 공기를 순환시킨 다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문을 닫아주는 흐름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열어두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개방은 재물운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잠들기 전 정리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화장실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물기가 남아있지 않은지, 쓰고 난 물건이 그대로 나와있지 않은지, 수건은 가지런한지, 문은 닫혀있는지, 잠들기 전의 상태는 다음날의 흐름을 만듭니다. 밤은 기운이 가장 깊게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공간이 정리된 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재물운을 차곡차곡 쌓는 행동이 됩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의 상징을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 정돈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물건 하나를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크지 않은 작은 식물, 보는 순간 상쾌한 느낌을 주는 향기, 깔끔하게 정리된 수납함, 혹은 늘 같은 자리에 가지런히 놓인 깨끗한 디스펜서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공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은 그냥 들어오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무를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손님을 맞을 때 집이 어수선하면 민망하듯이 좋은 기운도 머물 만한 정돈된 느낌이 있어야 붙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중에 많은 부분이 돈을 막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알았으니 바꾸면 됩니다.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습관 하나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상하게 지출이 줄어들고 쓸데없는 일이 덜 생기고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변화, 생활이 덜 어수선해지고 돈에 대한 불안이 아주 조금 가라앉는 느낌, 바로 그런 것이 재물이 들어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겪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더 현실적으로 더 피부에 와닿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만 듣다 보면 어느새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원리만 들어서는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실제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우리 집도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그냥 예시처럼 흘려듣지 마시고 내 생활과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50대 후반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이후 완전히 쉬지는 못하고 작은 일거리를 하며 지냈고, 아내는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고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성실한 분들이었습니다. 낭비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허세를 부리며 사는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이 모이지가 않는다. 분명히 아끼고 있는데 왜 자꾸 빠져나갈까? 아마 듣는 여러분도 마음이 뜨끔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리하게 쓰는 것은 아닌데 돈이 들어와도 금방 사라지는 느낌. 이 부부도 딱 그 상태였습니다. 통장이 비어버릴 정도의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늘 빠듯했고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실도 어느 정도 정돈되어 있었고 현관도 크게 어지럽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잠깐 와서 보면 깔끔하네, 단정하게 사시네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처음 그 집 화장실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진 것은 답답함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묵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조명은 어두웠습니다. 밝게 켜도 어딘가 누렇고 칙칙한 느낌이 남았습니다. 바닥에는 늘 물기가 조금씩 남아 있었고 특히 세면대 아래쪽 타일은 건조한 날보다 축축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수건은 오래되어 보송함이 없었고 한번 닦으면 오히려 더 눅눅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변기 뚜껑은 습관처럼 늘 열려 있었고 문도 하루 종일 열려 있었습니다. 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계속 열려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밤이 되어도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그냥 사는 거지 싶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이 풍수가 계속되면 돈이 빠져나갑니다. 큰 문제가 한 번에 생기지 않아도 작은 새는 구멍들이 여러 개 생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부에게 어렵고 거창한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바꾸지 마십시오. 딱 몇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첫 번째는 수건을 전부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새 수건이라고 꼭 비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래된 기운이 묻은 것을 내려놓고 가볍고 깨끗한 느낌으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물 사용 후 반드시 바닥과 세면대 주변을 한번 닦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 화장실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들어갔을 때 답답하지 않도록 조명을 조금 더 밝은 느낌으로 바꾸십시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표정에 다 드러났습니다.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손해볼 것도 없고 힘든 일도 아니니 딱 3일만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 먼저 아내분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돈이 덜 나가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생활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괜히 사게 되던 소소한 생활용품 구매가 줄었고 마트에 가도 꼭 필요한 것만 보게 되었고 어쩐지 마음이 덜 급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더 흥미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부탁해놓고 잊고 있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연결되면서 작은 수입이 생겼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기분 좋은 돈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을 두고 그냥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보면 꼭 그렇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돈은 언제나 갑자기 뚝 떨어지는 식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막혀있던 것이 풀리면서 들어오기도 하고 미뤄졌던 일이 해결되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새 나가던 부분이 멈추면서 손에 남는 돈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2주쯤 지나자 부부의 생활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화장실만 바꿨는데 다른 공간도 손대고 싶어졌다는 점입니다. 현관에 쌓인 신발을 정리하고 침실 머리맡에 두었던 오래된 영수증 뭉치와 잡동사니를 치우고 거실 구석에 쌓아둔 물건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집 전체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 곳이 정리되면 다른 곳의 어수선함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의외로 돈 자체보다 마음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부부 두 분 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돈의 흐름은 외부 환경과만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상태와도 깊게 연결됩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늘 쫓기는 느낌 속에서는 돈도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리된 공간과 조금 편안해진 마음 안에서는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이 들어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작은 고장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돈이 계속 나가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집 어딘가에서 빠져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행동이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대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바꾼다면 흐름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부부도 처음부터 거창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화장실 하나만 바꿨습니다.
수건을 바꾸고 물기를 닦고 문을 닫고 조명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집 전체의 흐름과 마음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큰 변화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실제 변화는 대부분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빠져나가는 흐름을 만들어 놓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단순히 공간의 문제를 넘어 말과 행동과 습관이 어떻게 돈의 흐름을 바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공간, 특히 화장실이라는 한 장소에 집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서 멈추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흐름은 한 공간에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 전체의 연결,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내뱉는 말과 돈을 쓰는 방식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집도 어느 정도 정리했고 화장실도 바꿨다. 이제 괜찮겠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분은 화장실을 정리해도 큰 변화를 못 느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흐름은 한 군데만 바꾼다고 완전히 열리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흐름은 집 전체의 기운과 연결되고 그 위에 사람의 말과 습관이 덧씌워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환경의 흐름, 말의 습관, 소비의 방식. 이 세 가지가 어긋나 있으면 돈은 들어와도 머무르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맞물리기 시작하면 재물은 놀랄 만큼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 전체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화장실은 흐름을 조절하는 곳이고 현관은 들어오는 길이며 침실은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 세 곳은 각각 따로 떨어진 공간 같지만 실제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빠져나가는 기운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현관만 반짝이게 꾸며놓는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관은 깔끔한데 침실이 너무 어지럽고 답답하면 들어온 기운이 머물 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은 열심히 정리했는데 현관에 신발이 잔뜩 쌓여 있고 택배 상자가 며칠째 그대로 놓여 있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좁고 막혀 있다면 어떨까요? 들어오려던 흐름이 문턱에서부터 막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침실에 옷이 산처럼 쌓여 있고 머리맡에 약봉지와 영수증과 잡동사니가 흩어져 있다면 머물러야 할 기운이 편안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결국 돈도 그 흐름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막히거나 어딘가에서 빠져나갑니다. 이 세 곳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은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관은 돈이 들어오는 첫인상이고 화장실은 빠져나가는 통로를 관리하는 곳이며 침실은 복과 기운이 머물며 쌓이는 자리입니다. 셋 중 하나만 무너지면 흐름 전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요소가 나옵니다. 말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까? 돈이 없어 죽겠다. 요즘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원래 돈 복이 없어. 맨날 나가기만 하지. 이런 말들, 이런 표현은 너무 익숙해서
대화처럼 흘러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내가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가 내 흐름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나는 원래 돈복이 없다고 계속 말하면 내 마음은 그 말에 맞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괜히 포기하고 빨리 체념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것도 귀찮아 미루고 기회를 봐도 내 것이 아닐 것처럼 물러나게 됩니다. 이건 스스로 흐름을 막는 말입니다. 이 행동이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 요즘 흐름이 바뀌고 있다. 나는 돈이 머무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입에 잘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많이 벌어도 돈이 남지 않는 사람과 수입이 많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소비의 흐름에서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소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급하게 사는 물건, 심심해서 보는 홈쇼핑이나 온라인몰에서 순간적으로 결제하는 것, 꼭 필요하지 않은데 불안해서 미리 사두는 것, 쌓아두고 결국 쓰지 못하는 생활용품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돈은 절대 남기 어렵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흐름의 문제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 나가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수가 계속되면 돈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밤에 소비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휴대폰으로 물건을 보다가 괜히 하나쯤 사도 되겠지 하며 결제하는 습관,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감정 때문에 판단이 느슨해진 시간에 하는 소비는 흐름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하루를 정리하고 마감하는 시간인데 그때 계속 나가는 행동을 하면 다음 날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돈을 쓰는 행동을 줄이고 대신 정리하는 행동을 하십시오. 영수증을 정리하고 내일 쓸 지갑이나 가방을 차분히 챙기고 화장실 문을 닫고 물기를 점검하는 식의 정리 말입니다. 이건 아주 작은 변화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반복했던 행동 중에 사실은 돈을 빠져나가게 만들고 있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흐름을 여는 행동을 하고, 낮에는 흐름을 유지하는 행동을 하고, 밤에는 흐름을 정리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화장실을 밝게 열고 공기를 바꾸고 하루의 시작을 산뜻하게 합니다. 낮에는 현관과 생활 동선을 막지 않도록 정리하고 돈이 들어와도 급하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차분하게 씁니다. 밤에는 소비를 멈추고 문을 닫고 젖은 것을 정리하고 마음까지 가라앉히며 잠을 맞이합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특히 4월 같은 시기에는 이 변화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때는 사람도 마음이 흔들리고
생활 리듬도 다시 잡아야 하므로 작은 정리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바꾸면 기회가 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화장실을 밝게 시작하고 현관을 정리하고 하루 동안 말을 조심하고 밤에는 충동적인 소비를 멈추고 공간을 정리하는 것. 이렇게 흐름이 연결되면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돈이 덜 나가는 느낌, 괜한 일이 덜 생기는 변화, 생활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안정감. 이게 바로 재물이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 모든 것이 결국 마음과 연결되는지 불교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공간과 습관, 그리고 눈에 보이는 흐름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바닥에는 결국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풍수를 아무리 흉내내도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방향을 이해하면 작은 실천도 힘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를 단순히 물건 배치 정도로 이해합니다. 무엇을 어디에 두면 좋다더라, 어느 방향이 돈이 들어온다더라, 어느 색이 복을 부른다더라. 물론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풍수는 눈에 보이는 배치만으로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더 근본일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면 사람의 삶은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행동과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이 다시 삶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마음이 행동을 만듭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계속되면 결과가 됩니다. 결국 마음에서 시작된 흐름이 삶 전체를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 흐름이 바로 재물운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돈의 흐름 역시 이 과정 속에서 조금씩 형성되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이런 생각 자주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왜 늘 부족할까?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걸까? 나는 왜 항상 빠듯할까?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나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하루 이틀을 넘어 습관이 되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굳어진다는 점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은 더 부족한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은 결국 더 부족한 결과를 만듭니다. 괜한 불안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을 사들이기도 하고 이미 쌓여 있는 것도 보지 못한 채 또 구입하기도 하고 포기하는 말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이 행동이 재물운을 막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점점 안정되고 있다. 나는 천천히라도 흐름을 바꾸고 있다. 나는 이미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다른 행동을 만들고 다른 선택을 하게 하고 결국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끌어당긴다는 말을 들으면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탐욕이 오히려 흐름을 막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흐름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도 흐를 때 맑습니다. 고여 있으면 탁해지고 오래 막혀 있으면 썩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필요한 곳에 쓰이고 다시 들어오는 흐름, 이것이 건강한 재물운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억지로 끌어당기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화장실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왜 하필 화장실이 중요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의 흐름이 있는 공간이고 잘못 관리하면 기운이 빠져나가기 쉬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정리되어 있으면 흐름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공간이 깨끗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도 함께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정리된 화장실은 정리된 마음을 만듭니다. 정리된 마음은 안정된 선택을 만듭니다. 안정된 선택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조급함을 낮추고 생활의 질서를 세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질서는 결국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이 풍수가 계속되면 돈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꾸면 돈이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에 대한 감사, 작은 여유에도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말이 너무 교과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은 부족함에만 시선이 가 있던 상태를 바꾸어 줍니다. 부족함만 바라보면 늘 조급해지고 조급하면 흐름을 망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충분함을 조금이라도 느끼기 시작하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더 차분해지고 더 신중해지고 더 안정적으로 돈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부르기 쉽습니다. 여러분, 돈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뭅니다. 이 말은 그냥 비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삶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사실이 됩니다. 불안한 마음에는 돈도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괜히 빨리 나가고 자꾸만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편안하고 정리된 마음에는 돈도 자연스럽게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내 생활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 당장 크게 바뀌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정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돈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깨달음, 내가 지금까지 흐름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바꾸면 기회가 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공간을 정리하고 습관을 정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연결되는 순간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창한 기적처럼 보이지 않아도 어느 순간 여러분은 느끼게 됩니다. 예전보다 덜 불안하네. 괜히 돈 나가는 일이 줄었네.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네. 바로 그 변화가 시작입니다. 뒤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단순히 풍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흐름, 공간이 주는 영향, 습관이 만드는 결과, 그리고 마음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된다는 점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이걸 그냥 좋은 이야기였다고 지나치면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삶은 늘 행동한 사람에게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끼신 감정이 있을 겁니다. 왜 나는 돈이 모이지 않았을까? 이걸 바꾸면 정말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깨달음이 생겼다는 것은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많이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획만 거창하면 오히려 더 지치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하나면 됩니다. 오늘부터 화장실 하나만 바꾸십시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화장실의 공기를 바꾸십시오. 문을 잠깐 열고 환기를 시키고 가능하다면 창문도 잠시 열어 밤새 쌓인 무거운 기운을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밝은 빛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불을 켰을 때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조명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기를 확인하고 남아있다면 닦으십시오. 세면대 주변, 바닥, 변기 주변까지 지나치지 말고 한 번만 손을 대보십시오. 수건이 오래되었다면 오늘 바로 바꾸십시오. 눅눅하고 오래된 기운을 매일 손에 묻히지 마십시오.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재물을 끌어당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한번 보십시오. 정리되어 있습니까? 물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쓰고 난 물건이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문이 닫혀 있습니까? 이 상태 그대로 다음날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하루를 어떤 상태로 마무리하느냐가 다음날의 기운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이 재물운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걸 바꾸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며칠 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신호는 처음부터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가 갑자기 큰 돈을 주는 식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지출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 불필요한 일이 덜 생기는 변화, 괜히 마음이 급하지 않은 상태, 생활이 조금 정리되는 기분, 그런 것이 바로 시작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고장이 계속 생기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되고 괜히 불안해서 돈을 급하게 쓰게 된다면 아직 흐름이 막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지금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바꾸면 기회가 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4월 같은 시기, 그리고 매달 초하루는 시작하기에 참 좋은 때입니다. 사람 마음도 새로워지고 집안 공기와 생활 리듬도 다시 맞추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기 자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또 익숙함에 젖어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하나라도 바꾸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돈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좋은 이야기였다고 생각하고 끝냅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맞는 말이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하나,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수건 하나 바꾸는 일, 물기 한번 닦는 일, 문 하나 닫는 일, 아침에 환기시키는 일, 이런 작고 쉬운 행동이 쌓여 결국 큰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됩니다. 요즘 이상하게 돈이 덜 나가네. 괜히 지출할 일이 줄었네. 마음이 전보다 편하네. 집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네. 생활이 안정되는 느낌이 드네. 그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재물운이 들어오는 흐름이구나. 여러분, 돈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바꾸는 이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작은 변화로 큰 흐름을 바꾸는 방법을 계속 말씀드릴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실제로 삶을 움직이는 습관들, 집 안의 구조와 물건 배치, 아침과 밤의 작은 행동들이 어떻게 복과 행운과 재물운에 연결되는지 더 깊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재물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